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를 더하는 통찰, 뉴스 사랑방 김구입니다. 2026년 1월, 오늘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경제 뉴스는 바로 환율 급등일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는 등 심리적 저지선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모두의 지갑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금 세상이 떠들썩한 이 사건, 과연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단순히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일까요? 고전을 살펴보면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의 재상 관중은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어려움 속에 성장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환율 격변의 시대를 단순한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인생의 진짜 무기를 발견할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이번 환율 급등의 현황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원달러 환율은 과거 1200원대 중반에서 안정되던 흐름을 벗어나 1480원 이상을 오르내리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적 등락이 아닌 구조적인 약세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외환 보유액 운용 현황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단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외환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3조 5천억 원, 채권 시장에서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환율 급등의 원인을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Higher for Longer 기조가 여전히 강달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달러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죠. 또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분쟁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며 달러 수요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 상대적으로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록시 헤지 통화로서의 원화 특성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 회복 지연과 무역수지 흑자 폭 축소로 인한 달러 유입 감소가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무역수지 흑자액은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인 반면 미국은 5.5%로 2%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과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우려가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불안감은 마치 겨울이 올 줄 모르고 여름만 즐기던 배짱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혹시 당장의 안락함에만 젖어 미래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은 저서 11기에서 고립된 경제는 허망할 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경제 상황 속에서 조정은 명나라에만 의존하며 고립적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청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상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의 통찰은 단순히 외세와의 교류를 넘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3가지 통찰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첫 번째 통찰은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입니다. 마치 농부가 흉년에 대비해 한 가지 작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작물을 심어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와 같습니다. 원화 자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달러 예금, 미국 국채, 금고옥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환차손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 가계 자산 중 해외 자산 비중은 평균 12%에 불과했습니다. 선진국 평균인 25%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죠. 또한 고환율이 고금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직구나 해외 여행 등 외화 지출은 줄이고 국산 제품 소비로 전환하여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찰은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강화와 체질 개선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는 목수가 태풍에 대비해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자재를 미리 비축하듯 기업도 환율 변동성이라는 거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 기업은 선물한 거래 등을 통해 환해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입 기업은 결제 시기를 조절하며 통화 다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공급망 재편 또한 필수적입니다. 특정 국가의 편중된 원자재 수입처를 다변화하여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비용 급등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평균 환해지 비율은 45%에 불과했으며 이는 독일 70%이나 일본 6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찰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 및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온 마을이 합심하여 대물 쌓아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듯 정부와 기업, 가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과도한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을 통한 달러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 확대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하여 원화 가치를 지지하는 근본적인 체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외자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 채권 및 주식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 지속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시급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번 환율 급등을 뉴노멀로 인식하고 과거의 저환율 시대로의 복귀가 당분간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환경을 상수로 두고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의 환율 숫자만 보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경제의 본질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바로 지혜로운 준비와 단단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환율 급등은 위기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지혜를 요구하는 변곡점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생각과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뉴스사랑방은 언제나 여러분의 지혜로운 동행을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동행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